자,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있는 아니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기업 분석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통해서 기업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좀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가 직무 분석은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직무 분석은요. 여러분들 사전에 업로드해드린 파일의 두 번째 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내가 어떤 사이트의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채워나갈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 분석하는 좀 사이트를 몇 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요겁니다. 첫 번째는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 직무 소개칸.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요,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 직무 소개를 하는 데들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채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직무 소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나와 있진 않고요.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채용 사이트에 직무 소개가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참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요, 잡이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잡이룸이라는 사이트는 실제로 기업에 일반적인 직무가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에서 일반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 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원하고자 하는 아직 기업이나 직무를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내가 아직 직무를 정하지 않았을 때 잡이룸 사이트에 직무 사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에서의 직무들 실제로 이 기업에서 이런 직무는 이런 일들을 좀 주로 하고 주요 업무는 이런 것들이네 파악해서 그러면 이런 일에 좀 관심이 있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 그래서 직무를 좀 탐색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워크넷이고요. 워크넷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워크넷 이야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어요. 1학년 때 직업심리 검사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크넷에서 직업정보 어떤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NCS 사이트, NCS 사이트는 요거예요. 국가에서 10년이 넘게요. 직무를 표준화한 거, 직무 역량을 예를 들면 땡땡 직무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을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직무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요구하고요. 능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이런 업무를 해요 라고 해서 좀 더 워크넷보다는 디테일하게 직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나 현업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무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현업자 만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쓰는 직무 분석 도구 두 가지, 워크넷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 NCS라는 국가에서 직무 역량을 표준화한 툴을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워크시트를 정리하고 내가 지원하고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되는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NCS를 들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NCS 들어봤어요.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NCS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냐면 한 5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손을 들기도 합니다.
든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NCS에서 어떤 부분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좀 검색을 해서 좀 정리하는 방법을 아세요? 라고 하면은 사이트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내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어디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넷과 NCS 두 가지 다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워크넷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예시로 제가 하나의 직업을 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는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제가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른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은 그냥 캡처했다가 나중에 따라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전 요거 PC 버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직무에 대해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직업이라든지 직업, 진로 카테고리를 좀 찾을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가면은요, 여기 보면은 직업 정보 찾기를 한번 같이 눌러 볼 거예요. 어떤 직업들이 있고 이 직업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 찾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검색을 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히 정해진 친구는 검색을 하는 거, 키워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련된 일이 무엇인지 조금 알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유사 직무라고도 합니다. 그걸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키워드 검색 말고 분류별 찾기를 좀 해가지고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좀 폭넓게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별 찾기에서 요거를 따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을. 그래서 분류별 찾기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한번 샘플로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유치원 교사는 하는 일이 유치원에서 취학 전 어떻게 타고 들어갔냐면요, 분류별 찾기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분류별 찾기에서 제가 해당 카테고리 요 분류별 찾기에서 1차 분류에서 사회복지, 문화예술, 방송에서 타고 들어가서 직업을 탐색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 교사의 하는 일은요, 유치원에서 취학 전 유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초적인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체능 등의 교육활동을 지도한다. 이게 뭐예요? 직무 개요. 말 그대로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딱 핵심적으로 정의가 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요겁니다. 수행직무. 수행직무가 뭐예요? 하는 일,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직무 보니까 우리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인지 발달과 학습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회생활 교육, 언어 교육, 교통 안전 및 환경 보전 교육 등을 지도한다. 유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개인 위생에 관한 내용과 자기 보호 안전 생활들에 관해 가르친다. 그리고 또 보면 자아 표현과 심미적 경험 향상을 위해 노래, 율동, 미술 등의 예능 교육을 실시한다.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어떤 주요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수행 직무 카테고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실제로 가서 유치원 교사로 실습을 안 하고 경험을 안 해봐도 간접적으로 이 일은 유치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류별 찾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거는 하는 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능력이나 지식, 환경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NCS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NCS에서는 10년 넘게 국가에서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켜서 만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업에 있는 사람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같이 공동을 해서 실제 보편적으로 이런 일은 A라는 일은 모든 기업에서 이런 일들을 좀 약간 대체적으로 하네. 어떤 기업은 이 일을 하지만 어떤 기업은 요 일까지 하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표준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일을 할 때 정리하는 직무 기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모든 직무를 다 담으면 좋은데 지금도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어서 200개, 290개가 넘는 직무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 NCS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제가 관심 있는 직무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럴 때는 워크넷에 있는 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워크넷과 그래서 NCS를 적절히 둘 다 활용해도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직무 분석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샘플만 NCS에서 한번 타고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요거 들어가 볼 거예요. 한번 사회복지 종교 쪽. 실제로 사회복지 카테고리, 우리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을 예시로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사회복지 들어가니까 대분류에서 큰 대분류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 중분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세 분류들이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이 세 분류의 의미는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요. 기업에서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세 분류를 직무 단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명 하는 일, 직무 세 분류를 말 그대로 하는 일, 직무를 세 분류라고 NCS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4가지 세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에서 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복지기관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할까요? 요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샘플로 하나만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요 사회복지 운영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서 볼 겁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첫 번째로 보면 직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 기술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능력 단위. 우리 아까 워크넷에서는 수행 직무에서 유치원 교사의 수행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 수행 직무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는. 능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주요 업무라고도 합니다. 능력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요 업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주요 업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일명 사회복지사는 어떤 것들이 주요 업무를 하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욕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 수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자원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종교를 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툴입니다. 여기에서 딱 보니까 옆에 숫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숫자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의 개념은 말 그대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욕구 조사는 수준이 4예요, 4. 근데 여기에서 아래에 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원 개발은 수준이 6이에요, 6.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하기가? 그쵸, 6이라는 수준. 말 그대로 자원 개발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의 개념은 말 그대로 경력, 수준이 높고 말 그대로 난이도가 높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CS에서는 2수준부터 8수준까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수준은 쉬운 일, 8수준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수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할까요? 한 3수준 정도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능력 단위를 보고 수준을 보니까 내가 한 들어가면 2수준부터 3수준까지 업무를 할 건데 3수준 업무에서 조금 더 경력이 2년, 3년 정도 쌓이면 4수준, 거기에서 또 2, 3년이 쌓이면 5수준, 거기서 또 2, 3년이 쌓이면 6수준으로 말 그대로 내가 경력이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업무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파악하는데 이 툴을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하는 각각의 주요 업무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요구되고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지만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홍보라는 저는 능력 단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능력 단위는 기업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요 업무라고 했습니다. 일명 사회복지 프로그램 홍보라는 주요 업무는 좀 세부적으로 업무 뭐를 하냐면 홍보 자료 제작하기, 그 다음에 사전 홍보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들 수행 준거라 하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이런 게 필요하고 태도는 이런 게 필요하고 기술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직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NCS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워크시트 2번째 장을 채우면서 직무에 대한 좀 이해도를 할 건데요. 워크시트 2번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의 정의, 직무 정의. 우리 워크넷에서 보면은 직무 개념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NCS에 보면은 직무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NCS는 주요 업무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능력 단위. 그 다음 워크넷은 주요 업무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수행 직무. 한 4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과 역할은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NCS와 워크넷을 활용하셔서.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직무 요건에 대해서 관련 전공 과목, 그 다음 관련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NCS와 말 그대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세 가지 사이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칸들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다. 제가 한 가지 채용 공고 활용 방법은 좀 안내를 안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을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말 그대로 채용 공고에 직무 기술서 또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직무 소개.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실제로 채용 공고에 같이 붙임으로 해서 첨부 파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공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에는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하진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활용하셔서 직무 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내가 지원하고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좀 서칭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1주차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 워크시트에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설정되고 직무가 설정되셨으면 내가 2학년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닌 지금부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역량이 부족하네, 이런 경험이 부족하네 라는 걸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나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쌓아갈지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활용법은 저는 2주차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